목부터 시작해 어깨와 발, 손끝까지 타고 내려오는 찌릿한 통증.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목 디스크로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목 디스크가 아닌 다른 원인에서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통증으로 힘들진 않으신가요? 정말 손을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해도 막 전기 타는 느낌 아시죠? 손가락을 만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전할 때 유턴하고 할 때는 좀 팔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목 디스크도 아니면서 팔과 손을 괴롭히는 통증을 가짜 목 디스크,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목 디스크는 척추 사이 디스크가 돌출돼 신경을 압박하며 통증을 유발하지만 흉곽 출구 증후군은 목과 어깨 사이 좁은 통로인 흉곽 출구에서 신경과 혈관이 눌리며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목 디스크와 증상이 매우 유사해 둘 사이의 차이를 놓치면 잘못된 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성형 원장과 함께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곽 출구는 우리 목과 쇄골 부위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흉곽 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흉곽 출구 있는 부위에 호흡과 연관된 근육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근육이 우리가 사각근, 그다음에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근과 소흉근 사이에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신경과 혈관이 근육들에 의해서 압박되는 하나의 현상을 우리는 흉곽 출구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증상 자체가 신경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스크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은 목 디스크와 증상이 아주 유사하거든요. 일반적인 목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경 뿌리 병증은 우리가 선상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 손으로 쭉 반드시 따라가는 통증을 의미하는데, 흉곽 출구 증후군은 그런 선상 통증이라기보다는 면상 통증이랍니다. 퍼져 나가는 듯한 그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똑같은 방사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불리는 신경뿌리병증은 스포링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링이라는 검사는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동작과 함께 침범된 신경뿌리의 주행로를 통해서 통증이 타고 들어가는 통증이 생깁니다. 굉장히 날카롭죠. 하지만 일반적인 흉곽 출구 증후군 환자들은 무디고 서서한 통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손이 붓는다든지 이런 혈관 증상도 같이 가지고 있고, 검사할 때는 에드손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 에드손 검사는 경추 디스크에서 진단을 내렸던 이 스포링 검사에서 나왔던 이 동작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손에 동맥의 맥박을 같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맥박에 우리가 소실이 있는지, 왜 압박이 되게 되면 당연히 동맥에 소실이 보일 수 있겠죠. 그 증상이 있는지 그것도 보는 거고, 또 하나 목 디스크 환자에서는 팔을 뒤로 돌린다고 해서 통증이 유발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흉곽 출구 증후군 환자에서는 손을 이 동작을 돌리면서 목을 같이 했을 때 통증이 더 강하게 유발됩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신경뿌리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경이 차단이 돼 있거든요. 신경뿌리가. 근데 이 신경뿌리가 어디서 차단되냐면 경추에 있는 이 추간공 자체가 좁아져서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추간공을 넓혀주는 기능적 추나요법을 같이 시행하고 있고요.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좀 시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흉곽 출구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하는 자세, 움직임에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각근이 긴장이 될 때 첫 번째 늑골의 거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원에서는 이 첫 번째 늑골의 거상을 교정하는 그 시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질환이나 흉곽 출구 증후군 질환이나 공이 같이 경추, 견갑골, 상완골이라는 이 복합체 내의 어떤 기능적 움직임의 문제로 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경추, 견갑골, 상완골에 대한 협응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꽉 막혔던 출근길이 한결 여유로워진 화요일 아침. 오늘도 한의원을 찾은 임현미 씨는 함께 온 남편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1년 전 시작된 목 통증과 왼팔 저림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아침마다 손이 붓는 증상도 이어졌는데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손목 터널 증후군과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목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막 팔겨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어깨 뭉침이다 생각하고 일반 병원만 다녔죠. MRI를 찍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목 디스크랑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사도 맞고 이러니까 그 순간은 또 괜찮았어요. 다음날 되니까 똑같아요, 증상이. 정말 손을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해도 막 전기 타는 느낌 아시죠? 막 엄청 아팠어요. 손목 이렇게 어떻게 만지기가, 손가락을 만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많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임현민 요즘 글쎄요. 예, 요즘 좀 어떠셔요? 이제 생활하시기는? 시원하게 예. 정말 처음에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어깨랑. 예, 예.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아유, 다행이네. 그러니까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병 자체가 우리 경추, 네. 견갑골, 상완골이라는 이 복합체 안에서의 문제는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목에서 내려온 신경이 있거든. 네네. 요 신경, 이걸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복적으로 일하시면서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때 신경 껍질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 자발성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증상 생기실 수도 네. 있고요.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맥 좀 한번 잡아볼게요. 네. 요즘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죠? 안 받으려고 애를 쓰죠. 아니 그래도 맥도 많이 좋아지셨네. 아,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원장님 오면 치료도 잘해주시고, 예. 편하게 해주시니까. 아유 별 말씀. 여기 참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임현미님은 1년 전에 좌측 목과 견갑골 내 쪽으로 심한 통증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좌측 팔로 방사통이 심하게 있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또 하나는 손끝에 저림증도 같이 갖고 계셨어요. 일반적인 신경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치료, 도수치료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셨고요. 근데 치료를 하셨는데 그닥 그게 크게 이렇게 효과를 많이 못 보셨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하셨고. 여기 사진 보시면은 6번과 7번 사이 지금 보시면 이 공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찾아오실 때는 제가 에디손 검사를 하셨을 때 명확하게 좌측 동맥에서 맥박 소실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손이 자주 붓고요. 또 하나는 네 군데가 저리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전체가 저린 게 아니라 손끝 네 군데가. 그리고 목이나 어깨 부위로 이렇게 방사통을 넓게 퍼지는 방사통을 가지고 계셨고 손목 부위에 틴넬 검사라고 해서 우리 해모로 가볍게 내리치면서 검사를 해봤더니 틴넬 검사 양성이 나오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도 같이 갖고 계셨구나 해서 이중 충돌 증후군의 어떤 현상으로 제가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은 주로 목과 쇄골 주변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거나 외상 후 뼈의 위치가 변하면서 신경다발을 압박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통증 이 질환의 1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 통증을 유발시키는 회피만 조심하셔도 통증이 50%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경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성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이게 신경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계속 건들게 돼요. 그러면 신경이 당연히 회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1번, 통증을 유발시키는 그 행위를 막는 게 1번인데, 즉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요 자세인 상태에서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빠져나가는 동작에 의해서 목의 전방부가 불안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목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양측에 있는 사각근들이 쉽게 긴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늑골이 거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그 자세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세의 상태에서 반복적인 움직임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팔을 들잖아요. 저항을 주는 것처럼 이걸 등척성 저항이랍니다.
이런 등척성 저항 같은 움직임을 주게 되잖아요. 이 흉곽 출구 자체에 부하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완 신경총이 자극을 돼서 우리가 쉽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과 손목 터널 증후이라는 우리가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첫 번째 흉곽 출구를 일으키는 첫 번째 늑골의 거상을 기능적 추나법으로 교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추, 견갑, 상골 복합체에서 일어나는 협응력 장애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재활 치료를 또 해드렸고요. 침 치료도 같이 병행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우리 환자분들의 어떤 면역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극의 약침 치료를 같이 시행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목 검사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네. 크게 불편감은 없으시죠? 네. 네. 에드손 검사라는 검사를 좀 해볼 겁니다. 네. 제가 맥박을 잠깐 잡아볼게요. 맥박이 지금 통 튀거든요. 좋아요. 이제 목을 뒤로 한번 딱 젖혀볼까요? 고개 뒤로 살짝. 됐어요. 그대로. 맥이 사라지시네. 원래 이면미님이 전기처럼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네. 손끝 이쪽이 팍 하고 전기처럼 오는 증상이 바로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손목 터널 증후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아프죠? 네. 아직도 있기는. 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셨죠? 지금 이면미님은 손목 터널 증후군, 네. 흉곽 출구 증후군 네. 두 개가 충돌돼 있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중 충돌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첫 번째 늑골이 거상된 걸 다시 교정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네. 힘 빼시고 좀 불편해도 좀만 참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이마 들어볼게요. 쭉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내릴게요. 다시 또 이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기능성 추나 치료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 후에는 약침 치료를 통해 염증 부위의 회복력을 극대화합니다. 약침은 손상된 신경과 주변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전기침 치료는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깊은 곳의 신경 흐름을 활성화해 통증으로 인해 저하된 신체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능성 추나요법은 우리 몸의 뒤틀림, 우리 관절의 부정렬을 교정해주는 관점이고요. 관절의 부정렬을 교정해주고 난 뒤에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체 교정치료를 다시 하는 거죠. 우리 움직임을 다시 재학습시키는 겁니다. 재학습 개념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깨 부분도 처음에는 막 여기랑 같이 통증이 막 있었거든요. 항상 뭉친 듯한 느낌. 지금은 한 90% 정도?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그리고 손목은 구부리기도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고, 전기 타는 느낌을 만지기도 두려울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일상생활도 굉장히 편해졌고요. 나이가 나인 만큼 여기 말고도 좀 다른 데 또 아플 나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제 생활도 그냥 만족하고 우리 애가 아직 어리다 보니 손볼 데가 너무 많아요. 제 관리하면서 얘한테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목 통증과 손저림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문종숙 씨는 다른 병원에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여러 치료를 이어왔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인 그녀에게 운전이나 전화기를 드는 것조차 고통 그 자체였는데요.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큰아이가 조금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는 아프다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예전에 다친 곳이 좀 더 아프게 되는 증상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요즘에 일상생활을 전부 다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보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려서. 그리고 운전을 할 때도 많이 힘들었고요. 항상 아침에는 아이를 등교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전할 때 유턴하고 할 때는 좀 팔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그때는 또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그냥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는데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아프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성님. 원장님. 네. 네. 잘 사셨죠? 추석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추석에. 네네, 음식한다고 많이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흉곽출구 네네. 증후군이라는 이 병 자체가 네. 우리 자세하고 움직임하고 연관된 질환이다 보니까 네. 쓰신 만큼 다시 또 증상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받다 보니까 뭐 저림 현상이나 이런 네. 거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해요. 가장 중요한 거 네네. 과사용. 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힘들지 않으셨나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셨어요. 그러면 네. 뭐 따로 불편한 거 그거 말고는 없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왼팔 빼고는 크게 네.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좀 더 안에 들어가서 다시 치료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숙님은 6개월 전부터 목과 좌측 손 저림이 시작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좌측 앞 가슴하고 등골이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좌측 앞 가슴하고 등골이 아프다 보니까 50대에 가장 많이 오시는 게 심근경색이니까 이게 심근경색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심장 검사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특별한 이상은 또 없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MRI상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러면서 이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목 디스크보다는 오히려 흉곽출구 증후군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에디슨 검사 양성이 나왔고 그리고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통해서 치료하게 됐습니다. 이분도. 직접적인 추간공 자체를 넓혀주는 목 디스크 치료보다는 첫 번째 늑골 거상에 대한 교정을 먼저 이 기능적 추나를 통해서 교정을 좀 해드렸고요. 경추, 견갑, 상완골, 복합체, 협응력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협응력 회복을 위해서 다시 재활 치료도 같이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침 치료나 그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하고 약침 치료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최근 만성 통증 치료에서 주목받는 기능성 추나 치료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는 동시에 잘못된 움직임과 자세 습관을 교정하는 치료입니다. 몸의 구조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움직임의 기능을 되살리는 인지행동 기반의 추나 요법으로 신체와 마음 두 축의 균형을 함께 회복하는 통합적 치료입니다.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이야기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정신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원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근골격계 질환의 인지행동 치료는 그와 사뭇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치료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기능적 추단을 하다 보니까 움직임을 통해서 뇌의 예측을 다시 조절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의사가 환자의 움직임을 일으켜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왜곡된 통증이라는 그 인지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양쪽 어깨 외전 협응력 검사 잠깐 좀 할 거거든요. 네네네.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이쪽은 부드럽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쪽은 좀 부드럽진 않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좀 뻑뻑하고. 예. 지금 맥박이 퉁퉁 튀거든요. 네네. 네, 잠깐만요. 지금 증상 혹시 있으세요? 불편감 있어요? 약간 저립니다. 있죠? 예예. 네, 좋아요. 고개 뒤로 이쪽 봐보세요. 지금 더 불편하죠? 네네. 네. 지금 맥박도 지금 소실됐거든요, 지금. 네. 제가 첫 번째 늑골 거상된 걸 제가 교정 좀 할 거예요. 목에는 물이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성상 신경절을 레이저로 치료 좀 해드릴 거예요. 네. 상완 신경 쪽이 포획이 될 때 이 감각 신경이거든. 네. 이 신경이 우리 교감 신경제랑 같이 가요. 쉬고 팔이 흐르듯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요. 통증으로 인해 굳어진 어깨와 목의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바로잡습니다. 이어서 약침 치료와 전기침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반복된 염증으로 민감해진 신경 주변에 국소적인 재생력을 더하고 긴장으로 뭉쳐있던 깊은 근육층과 염증 부위에 직접 작용해 부드럽고 안정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수술이라든지 다른 치료들을 통해서 구조를 돌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의 변화 자체는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퇴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의 변화가 치료의 목적인 게 아니라 바로 구조의 변화로서 나온 그 기능의 이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냐가 먼저입니다. 그 기능의 이상의 회복을 바로 기능적 순환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하는 것이고요. 우리 몸의 면역력, 즉 항상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는 선택적으로 자하고 약침요법을 같이 시행하고 있고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통증들은 뇌에서 예측하고 있는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예측 모델을 다시 재학습, 다시 업데이팅 시켜주기 위해서는 좋은 움직임들이 들어와야 돼요. 바로 인지행동 치료가 움직임을 통해서 그 환자의 왜곡된 인지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적응된 행동들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 그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캘리그라피 공방으로 간 종숙 씨. 왼손잡이인 그녀에게 손저림과 부종은 펜을 잡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지만 꾸준한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글씨처럼 그녀의 일상도 다시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마시거나 핸드폰 볼 때 들기가 힘들었는데 6개월 정도 받고 나니까 일단 교정이 되고 나니까 이게 들거나 이런 이제 활동을 할 때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왼손을 많이 쓰는데 오른손을 좀 쓰고 싶어요. 좀 왼쪽을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픈 증상이 있었으니까 이제 오른쪽을 좀 많이 쓰고 싶어요. 오늘 이 주제가 목 디스크로 원인될 수 있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거든요. 결국 실제 이 진단의 영역은 환자가 호소하는 정확한 통증의 양상, 즉 환자가 언제 통증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통증 기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통증 주기는 어땠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의사가 충분히 그 통증에 대한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학적 검사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통증의 양상과 통증을 유발시키는 이학적 검사가 맞아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제가 임상에서 계속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목 디스크 환자가 많았는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환자분들의 다반이 왜 자세라든지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려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과 팔의 저림 증상,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자기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치료의 첫걸음이지 않을까요?